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이상한 여자와 함께 살던 남자. 그것이 이웃 주민들이 기억하는 이 부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이 부부와 이웃 주민인 한 여성과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이 반가우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 봐요. 이렇게 안부 인사 겸 툭 건넸는데 갑자기 이 부부의 아내가 지금 내 남편한테 말 건 거야? 네가 뭔데 말 걸어?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라들더라는 거예요. 죽일 듯이. 이 모습에 너무 당황한 이웃 주민은 아니 그냥 안부 인사차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또 한 번은 노인정의 노인분들께서 날이 좋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앉아서 수다를 떨고 계시는데 또 이 부부 중에 아내분이 그 앞을 쓱 지나가면서 XX 같은 것들이 사람 지나가는데 뭘 쳐다보고 지랄이야 이 미친 것들아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 부부 중에 이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툭 하면 이웃 주민들과 싸우는 것도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이웃 주민들은 이 부부와 상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걸거나 쳐다봐봤자 욕만 하니까 그냥 다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주칠 때면 큰 소리가 오가던 불편한 이웃이 지난해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건 2021년 6월 22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어요.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로 경찰차가 10대가 넘게 오고 과학수사대에 응급차에 다 몰린 거예요. 5층 집에 살고 있었던 이 부부가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집 안에서 나란히 숨져 있었다는 60대 부부.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출동부터 시신 수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이상한 죽음. 그날 아파트 5층에 출동했었던 구급대원도 그날 그 집의 모든 상황이 조금 이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출동했었던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많이 심한 부패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입구 현관 쪽에 박스가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집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의 사진이 실제 당시 집안의 모습이에요. 현관 입구부터 온갖 물건들이 가득 차 쓰레기집과 다름없었던 이곳에 시신 2구가 있었습니다. 한 시신은 거실에 이불이 다 덮여져 있는 상태로 있었고 또 다른 시신은 안방에서 똑같이 이불이 덮인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신은 성별을 확인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였다고 해요. 거의 다 말라가지고 미라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사망하고 이미 수개월, 최소 3개월 이상 많이 지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이 부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이 아파트가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경매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경매를 집행하던 집행관이 이 집에 들어갔다가 제일 처음 발견을 하게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행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여자 2명이 집 안에 있더래요. 그런데 그 2명이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의 여자가 완전히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정말 심하게 부패된 그 시신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성 2명은 이 부부의 2딸이었습니다. 시신이 된 부부 곁에 2딸이 함께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이 자매는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경황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아무리 경황이 없었어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수개월 만에 발견된 이 부부의 시신 때문에 아파트는 온통 난리가 났지만 이 자매는 이상하리만큼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 자매는 두 부모님이 병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실제 이 엄마가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뭐 당뇨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심하게 앓고 계셨다는 거예요. 확인 결과 제일 처음 사망한 사람은 거실에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숨을 거두신 거예요. 아니,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매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지금 당장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돌아가신 지 수개월이 흐른 상태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 사람 모두 부모의 시신이 말라 비틀어져 갈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그 옆에서 지낼 수 있었던 건지. 시신과의 동거,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어서 시신과 함께 지내왔다는 자매. 하지만 부모님이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부모님의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방치한 이 두 딸은 20대 중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성인 여성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부의 죽음에 이 두 딸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방치했던 건 아니었을까? 아파트 전체에 이상한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인 5월쯤이었습니다. 정말 그 생선 비린내? 그 생선 비린내보다 더 심한 냄새가 아파트 전체에서 다 나기 시작했대요. 집의 바깥까지 새어나오던 지독한 냄새. 하지만 자매는 그 집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취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냄새를 견디다 못한 이웃들의 민원에 참다 못한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냄새의 진원지가 5층 자매 집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배를 딱 누르니까 이 자매 중에 한 명이 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쭉 내밀더래요. 그래서 이 관리소장이 아니 이 집에서 냄새가 너무 난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확인차 왔어요. 그랬더니 그 냄새 나는 장독대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장독대를 치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냄새 안 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 안에 부모님의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아마도 오래된 장독대에서 냄새가 난 것 같다면서 거짓말을 했었다는 자매. 부모님이 정말 병으로 사망한 거였다면 자매는 왜 이렇게까지 부모님의 죽음을 숨기려고 한 걸까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자매는 한 2월? 한 3월 정도부터 이따금 약국을 찾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사간 건 모기향이었어요. 모기향. 2, 3월 정도 때는 모기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뭐 5월이나 6월 뭐 이때쯤에는 모기가 나오고 해서 살 수 있지만 2, 3월 때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몇 번을 사가. 그러니까 이때 약국 주인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사갈 때가 아닌데 왜 사가지? 부패되어가는 시신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를 모기향으로 감추려고 했던 걸까요? 이게 시신이 부패하면서 벌레도 장난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가장 불편했을 시신과의 동거를 이렇게 어렵게 지속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부부 타살, 살인사건은 아닌 걸까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부검을 했는데 특이점이 없는 거예요. 뭐 외력에 의한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이 사체에 골절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망한 60대 부부의 사체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단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신이 말해주는 모든 단서와 집의 상황, 그 외의 여러 가지가 다 이 자매가 말하는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어머니, 기저귀를 차고 계셨대요. 몸은 다 말라서 미라화가 됐는데 기저귀는 그대로 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이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대소변이 불편한 상태였다는 거고, 이 말은 거동이 또 불편했을 거고, 사망하기 전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꽤 오랜 시간 지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 그리고 그보다 먼저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딸들은 대체 왜 부모님의 병고를 애써 숨겨온 걸까? 이 가족은요, 이 아파트에서만 20년이 넘게 산 가족이었습니다. 자매 2명, 아빠, 엄마. 총 4가족이 한 아파트에서 20년이 넘게 살았는데, 이 이웃이 이 자매의 얼굴조차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잔데? 자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아주 가까이 사는 몇몇 이웃을 제외하고는 이 4식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딸이랑 같이 살고 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딸이 있는지도 몰랐어. 특히나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에 이 딸들은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극히 적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경찰들이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생 같은 경우는 대화가 잘 안 돼서 조사가 힘들 정도로 조금 그랬고, 이 언니는 대화는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여자 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경찰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매, 지적 장애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망한 부부에게는 2딸이 아닌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맏딸이 10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친척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첫째 딸이 분가한 뒤에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는 가족. 자매 아버지만이 경제활동을 할 뿐 이웃들에게 난폭한 모습을 보이곤 했었던 어머니도, 주민들이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2딸도 외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부의 집은요, 2019년 10월 25일부터 가스요금을 못 내서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닌 관리비 또한, 보통 이 아파트 관리비가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안짝으로 나온다는데 관리비만 200만원이 넘게 밀려 있었대요. 아무래도 이 가족, 부부가 숨지기 꽤 오래 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가족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는 카드 연체 대금을 문제로 경매에 붙여져서 올 초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른 사람한테 팔린 거예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 이 가족 이사를 가야 했지만 공과금도 못 내는데 무슨 이사를 가겠어요.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매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아내와 외부 활동이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2딸을 홀로 보살피고 있었던 가장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선가 먼저 세상을 등졌고, 남은 가족들은 결국 비극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문가분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게 되진 않았을 거다. 그나마 사회적인 기능을 하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서 딸과 엄마만 그냥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으로 보인다. 굉장히 비사회화된 구성원들만 남게 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생활이 거의 없었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외부 활동이 차단된 채 살아왔으니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못했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을 거라고. 이 엄마와 자매들은 외부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심했어요. 평소 바깥 세상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아빠 엄마의 죽음이 바깥에 알려지기를 꺼려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리소장이 5월 달에 이 자매의 집을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자매는 장독대 얘기를 하면서 둘러댔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전문가는 이 집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강한 생각에 우선 둘러댄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 전부터 도움이 절실했을 가족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이 가족의 사정을 그 누구도 눈치챌 순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 자매의 아파트 관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밀렸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고 해요. 도시가스도 엄청 밀려 있었는데 본인들도 도움을 요청 안 하고 그렇다고 주위에서 누군가 이 가족, 위기 가족이다 얘기해준 사람도 없었고 발굴 시스템에 걸리기에도 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 완전 사각지대처럼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옆에 한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에 대한 사연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어요. 이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남자분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약간 지적 장애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시신을 본의 아니게 방치하게 됐던 겁니다. 약간 이런 사건이에요. 좀 도움이 좀 절실했던. 함께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옛날에는 서로 이웃들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조차 알 정도로 좀 서로 교류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남의 일에 개입해서 손해를 보거나 혹은 흉흉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남의 일에는 관여를 안 하게 되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많이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도 이웃들 간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사건들도 덩달아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